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일정에 의거 의회 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설명서 자료 2페이지고요. 사업 명세서 149쪽인데요. 예, 이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이제 올려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저희 의회 직원 변동이라든지 뭐 특이 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이렇게 3추에 올리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지금 공무직 중에 한 분이 예. 금년 1월 1일자로 정식으로 우리 쪽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집행부의 파견으로 이제 왔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편성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런 걸 감안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누락시켰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성립을 못했던 한 분, 공무직 한 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말씀대로 파견직이셨다가 이제 저희한테 1월 1일자로 해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상황이셨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지금이라도 이렇게 올리셔서 다행이시긴라는 생각은 좀 들기도 하겠지만, 이 직원분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국장님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임기제를 3추 때 이제 계획을 하셨음에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성립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자 하시는 근무 입장에서는 기대 효과도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조금 아쉬움도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좀 두루두루 많이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었지만 좀 안타깝게 성립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열심히 또 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예산과 상관없이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홍보 직원이 예. 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퇴사를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식으로 공고를 내서 신청을 7분이 했고 이제 서류 심사에서 이제 6분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면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이제 경력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과기통신분과의 경력이 좀 있던 분인데 그분이 여기 와서 보니까 그때의 그 임금 체계라든가 여러 게 좀 차이가 났었던 부분 같아요. 그 사람이 좀 오면서 우리 공고 자료에 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안 보고 그냥 여기 이제 지방자치단체 한번 근무해 볼까 해서 왔었던 부분인데 오다 보니까 임금 격차도 많이 나고 그러고 또 이제 본인이 갑자기 이제 디스크가 발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디스크 발병이 돼서 세종에서 출퇴근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퇴사를 하겠다 얘기를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갑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퇴사 처리를 하고 차후 진행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재공고를 내서 금년 안에 11월 중으로 다시 재채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고를 해서 7명이 지원을 하셔서 그분을 뽑았을 때는 그분이 아마 1년 계약직이죠? 예, 1년 단위로 해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1년 계약직인데 그분이 네. 며칠만 근무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병가 내고 뭐 내고 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거는 며칠 되지도 않고 1년 계약직인데 금방 그렇게 그만두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 좀 납득이 안 돼서 그 본인이 그 얼마를 받는지 모르고 온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글쎄 이제 그분이 우리가 공고를 낼 때 이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그 사이를 이제 계약하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동급이라도 임기제로 정식으로 우리는 35시간 시간제 임기제인데 그분은 임기제로 근무를 했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임금에는. 그리고 또 몸이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 몸 건강검진이라든가 다 봤어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몰랐고 그런 부분은 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었고 또 저희들이 외부의 그 면접 의원들을 외부에 공평하게 외부에서 교수님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공평하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 면접 과정에서 이제 면접 위원들이 그분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 뭐 마음에 드는 분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공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최대한으로 또 이제 좋은 자원이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홍보를 좀 해서 하는 방법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네. 임금이나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잘들 그런 인지하셔서 예. 다음에는 이렇게 의회가 소모적인 네.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예,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사전에 더 많이 알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근무 여건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7쪽 설명자료 10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국장님? 네네. 네. 실제 사업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그 신청이 8월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그래서 벌써 시작은 했습니까? 예. 아, 네. 그러면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신청하자마자 지원을 받는 건가요? 이게 3번에 걸쳐서 네. 5만 원씩 이렇게 3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에서 이용료 네. 확인을 받으시면 지원이 됩니다. 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에만 이용이 가능한 상태인데 지역 내 가맹 시설이 부족해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겪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로페이에 가맹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또 그로 인한 또 대책은 없습니까? 한 120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네.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그 어르신들한테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요. 좀 그 접근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처음 시행하는 거였고 처음에는 이제 지원 대상도 이제 그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65세 이상 어르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요것도 좀 이제 지원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네네. 전국적으로 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러한 거를 그 개정 좀 바꿔가지고 네. 그 65세 이상 어르신이면은 그 누구나 다 지원받을 수 있게 예, 대상이 넓혔습니다. 확대됐습니까? 그 지난주에 와가지고요. 아, 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가미되면 좋지 않을까, 증가되면 대상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네, 너무 다행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뭐 기사를 보니까 가맹점 때문에 어르신들이 정말 스포츠 시설로 이용할 만한 시설에서는 가맹률이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맹률이 적으면 정책의 체감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동료에 그치지 말고 좀 구해서 직접 발벗고 나서서 가맹 확대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필요하다면 시설 운영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상담 창구 등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접근함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좀 그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이제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그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이용할 수 있고 네네. 어려운 그 혜택이 좀 해결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가맹점을 가입을 하는데 그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은 가맹점이 생겨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의 좀 스마트율 보급률 같은 경우나 간편 결제 활용도가 낮아서 사실 실제 사용 상태도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보완책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잘 좀 접근성 문제를 잘 고려해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은 디지털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쨌든 좋은 제도인데도 이용 못하거나 아니면 좋은 제도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성이 어렵다라고 단정짓고 사업을 추진을 안 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또 대상자도 늘은 만큼 잘 대책을 마련하셔서 두 가지 대책을 마련하셔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김도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267조 설명자료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사찰 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증액 편성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죠. 예.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25년 5월부터 26년 12월까지예요. 예. 복전합 공양간 증개축 사업인데 관내 전통 사찰 지원 가능한 사찰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암사하고 복전하고 이제 두 개소입니다. 예? 중암사. 중암사, 예. 복전함? 복전함 여기랑. 저쪽 산성동에 있는 그 사찰도 저희들이 지원해주지 않나요? 찬성동. 저기 무수동, 여경아. 여경암. 그거는 이제 문화재로 해가지고 그 시비 보조 시비 대전시 문화재인 경우에 이제 시하고 구비 되고 예. 이제 구에는 중암사나 복전함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가 예. 전통 사찰로 지원. 근데 공양간을 개보수하는데 이렇게 막 한 4억 5천씩 이렇게 소요됩니까? 거기 이제 완전히 그 공양간이 그 낡고 가서 오래돼서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증축해서 새롭게 지는 그런. 국전함이 보문산에 있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혹시 개신교나 천주교도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지 네? 않습니까? 전통 차이. 아니 역사성 있는 그러니까 천주교 있잖아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야지 우리 대흥동 성당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대흥동 성당.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의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스포츠 이용료 지원 사업은 지금 전에 국비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경로당을 이용하시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65세 이상이면 그럼 카드로 해서 지원해드리는 건가요? 제로페이 가맹점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뭐. 그럼 65세 그 지원 근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합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들. 저도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9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279쪽이요? 죄송해요. 평생교육.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는 질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북 페스티벌 행사가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6, 7일 그다음에 20일, 20일 해갖고 사회에 걸쳐서 행사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전년에 있었던 그 북 페스티벌에 비해서 뭐 규모도 그렇고 내용 프로그램도 그렇고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좀 성장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그 행사를 주관하셨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잘 치러진 행사를 보고 국장님 어떤 소감 있으셨나요? 뭐 어쨌든 뭐 그 의원님들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들 공원하고 그 옛 도청 뒷길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는 데에서 좀 그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었고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민들 호응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직원들이 또 고생을 많이 했고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접목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그 대전시 원도심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불리한 점도 있지만은 어떤 역사적인 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시설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발굴만 하면은 그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화 예술을 활용한 어떤 그 문화관광과의 노력과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발전적인 행사가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1쪽 설명자료 23에서 25페이지 중구사랑 상품권 운영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중구가 자치구 최초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에 국비 지원을 확보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 성과는 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국비 지원으로 우리 중구가 지역화폐 중구통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것 같고, 단순히 예산 확보를 넘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 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국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5년도 본 예산 대비 3회 추경에서 운영 예탁비가 1억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입출금 수수료 과다 발생이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현재 수수료가 얼마나 발생했고 향후 추가 소요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운영 예탁비, 운영 예탁비. 몇 쪽이죠? 지금 못 들어가지고. 23쪽이야. 24쪽이야. 위탁 운영 말씀하시는. 네네. 수수료예요, 수수료. 네네네. 네. 이게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 이제 6월 10일 날 시작을 하면서 그 예상했던 사업이었고, 사실 이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입출금이라든가 출금 수수료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최초에 이제 지역화폐 위탁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대형 위탁사와 우리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한 이게 어떤 게 이제 나은 건지에 대해서 이제 밀도 있게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600억 정도의 발행액을 내년도에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네. 그랬을 경우에 자체 개발하는 시스템이 운영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판단을 가졌었고, 그러면서 요 부분은 입출금 수수료가 이제 한 440원씩 발생이 돼요. 그리고 네. 출금 수수료는 220원. 그러니까 뭐 요런 부분이 좀 이제 부족을 해서 당초에 좀 예측했던 거랑은 좀 이제 사실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시스템은 부여군에서 하는 시스템을 좀 모델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네. 하는데 상대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입출금 서비스는 뭐 10만 원을 입금을 한다, 뭐 20만 원을 입금한다, 만 원을 입금한다, 뭐 이런 건수에 따라서. 했을 때 네. 개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자동이체 같은 거 할 때 은행에다 수수료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네. 형식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 광역시 지역이 일반 군 지역보다 거래하는 이제 횟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3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뭐 30만 원보다 적게, 그러니까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뭐 출금하는 그러한다 보니까 좀 이러한 수수료가 현상이 과다하게 발생이 발생했습니다. 됐고, 그죠? 예,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을 이렇게. 네, 그런 부분을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정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부분은 또 사용자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또 수수료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수수료가 이렇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위탁사와의 계약 구조를 좀 재검토해 본다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잘 보신 거예요. 네. 저희들도 이제 어쨌든 금년도는 이제 6월 달부터 하면서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많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사실 뭐 네, 위원님께서도 시작한 지도 말씀해 네, 주셨다시피 맞습니다. 뭐 일단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원에는 좀 한계가 있고 국비를 좀 확보를 해야지 우리 지역화폐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분에 좀 신경을 썼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 팀하고 그 논의를 했지만 그 예산 절감하는 그 이제 출금 수수료라든가 입금 수수료를 네네. 절감하는 게 뭐냐면은 한 번에 이제 많은 많은 금액을 금액을 출금을 충전- 한다든가 네네. 입금을 하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수료가 절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예, 뭐 그래서 홍보를 그런- 한다든지 그런 좀 거를 절감할 이제 수 있게 그 많은 홍보를, 액을 충전할 그런 수 있게 부분을 횟수를 이제 줄 수 있게 좀 진행할 네, 그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권장을 하고 또 성과 연동형으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위탁사와 좀 계약 구조를 할 때 좀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새로 2026년도에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 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말씀하셨던 뭐 금액 충전이라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좀 성과 연동형이라든지 이런 계약 구조에서의 그런 문제점을 조금 감안하셔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좀 종합적으로 네, 해서 좀 내년도 계약을 할 때는 좀 업그레이드되고 지금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밀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해서 좀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이제 모색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 홍보 마케터 인건비가 7,893만 6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력을 당초에 34명에서 10명으로 줄여 이제 운영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훈 의원이 보기에도 아직 중구통이 완전히 정착됐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인부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그 부분에 좀 견해를 듣고 사실 싶습니다. 네. 그 어르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추경을 올리면서도 사실 그 홍보 마케터 부분에서는 이제 최소한 인력을 사실 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구비가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을 했고 그래서 그 최소한으로 한 10명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10월 달부터는 이제 추석 대목으로 해서 이제 인센티브율을 15% 이제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네. 되면은 그 가맹점도 그렇고 사용자도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의 이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그나마 이제 그 홍보 마케터들이 할 역할이 이제 QR 코드라든가 그 사용 설명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가서 직접 모르는 분들은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QR 코드 직접 배부도 하고 뭐 이러한 시스템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최소한 인력을 그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 마케터의 정말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명이 성립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본 의원도 이제 중구동이 정착이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가맹자와 사용자 모두가 좀 안정적인 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단순히 홍보 역할에서 그치지 말고 뭐 가맹점 확대라든지 사용자 교육 그리고 민원 대응 그리고 할인 미적용 지점 개선 등을 현장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지 예산 대비 성과를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과 이런 부분들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현재 가맹점이 한 20% 1278개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비활성 가맹점, 비활성? 네네네, 예, 예. 점포가. 예. 그래서 뭐 가맹점 확대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남은 20%는 어느 업종에서 좀 많이 가입을 안 했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할 때는 그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있는 그 자료를 해서 13,000개를 확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막 그 소상공인들이 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휴폐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휴폐업이 많아서 그런 데 있어서의 그 노출이 되지 않는 호수가 상당히 존재하는 걸로 느꼈고 그리고 네, 현재 저희들이 한 6,500개 이상이 이제 가맹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200개 정도가 비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비활성화라는 건 이제 사용한 실적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그 홍보 마케터들이 거기 가서도 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도 좀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중구통이 사용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9월부터는 네. 13%를 하고 있고 또 다음 달부터는 15%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그 활성화를 문의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실 열정층이 많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가입만 해놓고서 이제 사용을 안 하는 뭐 그런 형태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구조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주유소라든가 키오스크를 활용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께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쓰기가 이제 키오스크에 카드를 직접 넣어가지고 결제를 네. 해야 되는 거고 주유소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업종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그 할 때는 한번 그 사업자와 한번 네네, 네, 좀 한번 좀 방안을 좀 그런 모색해 부분에 보실. 있어서 가능한 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뭐 어쨌든 네네, 그 예산이 뭐 별로 많이 소진이 안 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되면은 그 한번 접목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해보시고 또 일상 이렇게 그 동네를 그 돌아다니다 보면 또 가맹이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맹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뭐 업종들의 형태에 따라서도 뭐 낮에 문을 연다든지 뭐 저녁에 문을 열다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가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더 많이 가입할 수 있게 활성화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과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뭐 상인회나 또 이런 데 협업을 잘 하셔서 가맹률을 좀 높이고 실적에 또 매출도 증가될 수 있고 또 이걸 사용하면 더 많은 고민들이 와서 또 이 가게를 또 들린다 또 이런 좋은 효과도 또 있더라고요. 또 들어보니까 이게 할인을 못 받으면 또 너무 아쉽다라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활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 또 강점도 또 많이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이 가맹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통은 그냥 단순히 좀 지역 상권을 살리기보다는 주민의 소비 촉진을 뭐 촉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짧은 기간에 뭐 많은 성과를 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칭찬할 만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운영비나 뭐 수수료, 뭐 보전금 증가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재정 건전성과 그리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좀 균형 있게 고려하셔서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좀 성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팀에서도 많은 고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도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국장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명에서 279쪽 설명 자료 16쪽 좀 봐주세요. 그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 있는데 예, 산출 내역에 보니까 일반이 233명, 생활이 27명, 재활이 5명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게 그 지원자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건 또 상관없잖아.
거기 있는 거 없지? 규제대장님.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그 일반 승마하고 재활 승마 뭐 이런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이게 아이들이 신청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예.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승마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예. 올해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작년에? 올해는 뭐 그 의원님들도 뭐 지적 사항도 있으셨고 해가지고 그 많이 좀 이래저래 학교라든가 어쨌든 그쪽에 이제 그 많은 그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타구에서 그런 그 또 지적 저기를 반납한 또 사례가 있고 해서 우리 구가 또 많이 배정을 많이 그 신청자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예산을 타구 걸 좀 가져와서 이게 보니까 초등 1학년부터 예. 고등 3학년까지 같이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이게 이제 그 마사회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여기 승급을 받더라고요. 여기서 승급을 받으면 아이들이 학교 지나가고 할 때 그 점수가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관내 그 아이들이 몇 명이나 교육 받았나요? 이번에 현재 저희들이 받은 128명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28명이요. 네, 네. 그 앞으로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네. 중고 관내 학생들이 그 승마 교육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3페이지 중고사랑 상품권 좀 보겠습니다. 홍보 마케터 인부임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에 있나요, 국장님? 연장 운영 때문에 그런 건지 구체적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33명을 정초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네. 그 정도로까지는 이제 사실 운영을 하면서 6월부터 시작하면서 홍보 마케트를 운영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34명에서 한 10명 정도로 그렇게 좀 줄여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 뭐 아까도 뭐 김선욱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가맹점을 이제 가입을 못한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뭐 특성상 그리고 또 야간에만 또 문을 여는 그 업종이 또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비활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활성 가맹은 했지만 사용은 안 하는 그래서 그 뭐 QR 코드 배부라든가 뭐 가맹점 배부라든가 스티커 뭐 이러한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좀 그리고 또 가맹점이 좀 등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력은 좀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 하에 이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확인해 보니 중고동 가맹점 가입은 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방문을 하여 안내를 해서 실제로 결제 건수나 사용률이 늘어난 성과가 있나요? 예, 뭐 지금 저희들이 그 홍보 마케터들하고 어쨌든 그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가맹점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런 걸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역에서는 이거 지금 상인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상권이나 이런 데 큰 영향은 없다. 오히려 불편한 것도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뭐 그것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 지속적으로 인센티브율이 증가되고 뭐 국비도 확보하면서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럼 제가 접한 상인들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 의원님께 말씀 분들은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소상공인들은 뭐 매출이라든가 이용일이 늘어나면은 자기들이 이익이 생기면은 이제 좋은 거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지역 재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잘 철저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욱향 의원님. 김욱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욱향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9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
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일반 승마, 재활 승마 체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혹시 사업 대상이 규정돼 있진 않나요?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초중고, 건가요? 예, 뭐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반이 233명, 생활이 27명, 재활이 5명으로 전체 265명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관내 학생들이 128명이 지원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청자 중에 128명이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타구는 아니잖아요. 관내에 있는 초중고만 하는 건가요? 예, 우리 구 관내. 그러면 50%도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요거는 이제 예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128명 지원했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잖아요. 지금 177명이 신청을 해서 네. 128명이 체험을 이제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청 인원이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예산에 맞춰야 되기 맞춰서 하는 때문에. 거죠? 네. 그 배정 분배는 초중고에 어떻게 하고 이거는 그 일률적으로 저기 그 기금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시하고 기금하고 이제 기금에서 국가에서 이제 기금이 배정이 되면 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구별로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안배를 봐가지고 이렇게 전년도 사용량 이런 거 봐서 이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부상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뭐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건지 그거는 아니면 제가 학교에서 보험을 책임을 다 들어서 예. 그 운영자들이 예. 그간에 사고라든지 뭐 뭐 그런 불미스러운 거는 뭐 일이 있었 얘기된 적은 사항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또 사업명세서 281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는 24쪽에서 25쪽입니다. 지역화폐 사업이 42% 국비 지원이 확정 내시된 것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동시에 이제 구비 부담률이 또 증가하게 되는 거는 맞잖아요. 예. 본 의원이 우려되는 점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당초에 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은 수수료가 위탁 운영 형태로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저희들이 그 비교했을 때 대형 금융사하고 우리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한 600억 정도를 그 발행 목표로 생각했을 때 사실 저희들이 그 자체 운영 시스템이 좀 저렴하게 드는 걸로 자료는 나와 있고 그래서 뭐 그 입금 수수료라든가 뭐 출금 수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저희들은 좀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못 썼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자체적으로 좀 그런 홍보라든가 이러한 그 각 요식업조업이라든가 어쨌든 뭐 이러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좀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럼 시스템 도입하는 곳하고는 그 기간이 정해진 건가요? 1년 계약인가요? 예, 1년 계약입니까? 예. 본의원이 이제 확인한 바로는 충전 시 건당 440원에 좀 수수료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까? 네. 예를 들어 이제 10,000원을 충전해도 440원, 예. 또 뭐 5만 원을 충전해도 440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0만 원 충전해도 440원. 동일하게 발생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결국에는 이제 소액 충전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소액을 충전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수수료를 어쨌든 입금을 할 때 입금 금액을 이제 출금할 때 좀
목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외로 이게 저희들이 사실 생각은 좀 못했는데 적은 금액으로 이제 입금을 하는 부분들이 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센티브율이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변동이 좀 심했어요. 그냥 심했다기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좀 했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면은 조금 넣고 또 떨어지면은 또 뭐 조금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다 그러한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인센티브율을 저희들이 국비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13% 고정률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입출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 국민들이나 그 외지인들도 그런 거를 인지가 되면은 그 많은 금액이 한 번에 이제 올해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홍보도 그렇게 주안점을 그러니까 이제 두겠습니다. 소액으로 충전할 때 3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충전했을 때 소액으로 했을 때 수수료가 몇천 원까지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역화폐 사업은 결과적으로 초기 이제 발행에 대비해서 수수료 비용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예측이 빗나갔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지원이 중단된다면 구비 부담률이 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이에 대한 방안 구축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탁 운영비를 한 4억을 잡았었는데 한 5억 정도로 이제 그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늘어나니까 좀 그런 부분이 그 발생된 거고, 국비는 제가 뭐 사실 그 뭐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내시가 내려와서 하지만 어쨌든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리고 뭐 국가에서도 이거를 사실 그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는 그동안에 지원된 사례가 없었던 만큼, 그리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한 번 지원해주고 그걸 폐지한다는 거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사실 맞지 않는 걸로 보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그 자치구에 그 국비가 지원돼야 된다는 타당성을 그 저 자신부터도 그 중앙에 가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를 든다면은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전 사랑카드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 구에 이제 사용하는 비율이 보통 10%에서 12%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5개구를 봤을 때. 그래서 대부분이 서구 유성이라든가 이러한 대형 활성화된 지역에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현상이 똑같이 발생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역기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명을 했고,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 다시 되돌려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말 같고, 내년도에도 어쨌든 또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혹시 지금 6월 10일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약 4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예.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그러니까 또 바랍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좀 시스템상의 사용이 뭐 의원님들도 뭐 잘 아시잖아요. 사용상의 좀 기존 카드 방식하고는 좀 틀리다 보니까 좀 초창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홍보를 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가맹점에서도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한 그 사용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도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그 저기라든가 뭐 셀프 주유소라든가 구조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또
기능을 사실 좀 우리 그 지역화폐의 기능을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의 그 또 젊은 층에 맞는 이러한 그 기능도 뭐 선물하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기능도 한번 탑재가 가능한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 뭐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반을 올해 안에 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 몇 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연말쯤에 혹시 설문조사 업소라든지 이용하는 국민들께 설문조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또 일반 그 업주라든가 이용자들이 또 느끼는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각도로 여러한 루트를 통해서 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예.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면 집행부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촘촘히 만들어야 될 것이라 생각되고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하고 수수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민 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반드시 제시해 주기 바라면서 일자리 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옥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네, 유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중구통으로 발급받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1.5%. 1.5%요. 혹시 타 자치구랑 좀 비교 좀 해보셨습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뭐 아직 모니터링은 안 됐나요? 예. 예. 시작한 데는 안 됐고. 그럼 2차 소비 쿠폰도 이제 중구통으로 계획하시고 계신 거죠? 예, 가능하신 분들은 뭐 신청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1차 때보다 2차 하실 때 뭐 운영 인력이라든가 일정 조정, 홍보, 민원 대응 뭐 이런 거 계획하셨습니까? 예, 뭐 거의 그 같은 인원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잘 마련하고 계신 것 예.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홍보 마케터 중구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 제가 다닌 가맹점들을 다녀보면 뭐 되게 잘 돼 있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활성화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홍보 마케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활성화된 부분 그런 가맹점들도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그거를 받아놓고서도 잘 활용을 못 하셔서 우리 QR코드도 구석에 이렇게 방치해 놓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도 혹시 주유해 보셨나요? 네. 중구통 가맹점에서? 저는 뭐 못 해봤는데 그 주유소에서는 많지 않고 현재 예, 가맹점. 주유소는 뭐 6곳이 있고요. 제가 해보니까 뭐 직원이 있는 분 그런 곳은 좀 가셔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시고 키오스크가 없어도 직원이 있으시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자체 주유 카드가 있어서 그거로 꽂아서 이렇게 결제를 해주시고 또 저희는 QR코드로 찍으면 그쪽에서 카드로 또 긁어주시고 하시거든요. 개선책이 예, 그래서 뭐 셀프야 어쩔 수 없지만 뭐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했지만 네. 직원이 또 있으신 곳은 100% 다 감행할 수 있도록 직원 있는 데는 가능하고요. 네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2쪽 설명자료 28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사업 기간이 2024년 2월 26일부터 27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예. 네? 예. 음, 내년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이 27년까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이제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예를 들어 중구에서 별도로 거주지가 중구에서 이제 타구로 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타구에 거주하는 청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이게 있는 그 각 건지. 지역마다 예. 이게 그 예산액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가 뭐 다른 구로 가서 만약 그게 포화 상태인 지구 가면은 어렵고 뭐 그런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있는데 저희 중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만 예, 월세 그렇죠. 지원하는 예, 사업인 예, 거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청년들에게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조금 궁금한 것만 질문했습니다. 진구사랑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제 국비로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 지원 대상이 현재 이제 그 가맹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아니면 인구 소멸 관심 지역까지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랑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 예. 지원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13%랑 이제 맞는 걸로 해서 할인율로. 예. 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신 거네요? 근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고 네. 했을 경우에는 뭐 이러한 형태로 뭐 할 거다 뭐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뭐 크게 변함은 없을 거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러한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갑자기 한 번 하고서 다시 없앤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 현재대로 이렇게 그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서 전국에 그러면 이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을 하고 있는 지역 대상이 몇 곳이나 있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광역시 이제 자치구 이번에 이제 지원 대상. 예, 예, 예. 광역시 자치구로 몇 개였어? 한 서너 군데 정도 됩니다. 네 곳 정도. 예. 네 곳 네 정도. 곳 정도. 요거 자세한 지역하고 요거 자료만 한번 좀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 저기 은행동 상정가 상인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제가 뭐 지금 이렇다 뭐 말씀드리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고 아니 그 이제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중립적으로 네. 하고 있죠. 당연히 저희들이 만약 한쪽으로 치우쳐서 했다가는 안 되죠. 저희들은 참 문제가 소지도 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중립적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가장 그 문제는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좀 화합해서 좀 그 하는 데는 양쪽이 골이 좀 깊다 보니까 그 골을 좀 서로 좀 화해하고 할 수 있는 좀 기반이 좀 돼야 되는데 쉽지 않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방안을 좀 검토하고 해서 좀 잘 근데 될 수 은행동에 있도록 또 그 은흥정에 가니까 그게 또 프랜카드가 또 현수막에 걸려 있던데요. 뭐 어떤 거요? 그러니까 상정가 상인의 그 회장 선출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그 그건 현수막을 뭐- 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 회장님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돼? 지금 뭐 그 전임 어떤 회장님께서 그 내부적으로 해서 이제 회장 선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부분이 이제 반려된 거는 아시잖아요. 네, 네, 네. 그걸 아시고 지금 뭐 제가 저희들까지 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저도 말은 들었어요. 그런 뭐 총회 하겠다는 뭐 그런 것도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가장 저기 하는 거는 그 회장의 선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정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법하게 여기에 맞춰서 진행이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또 맞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쨌든 간에 뭐 그러한 총회라든가 뭐 이런 게 진행이 돼서 상인회장이 또 선출되고 선출이 해서 그 자체적으로 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은 그게 맞는지를 또 검토를 해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회장이 공석인 상태인 건가요? 이게 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어렵게를 왜 만드셨어요? 예? 어렵게를 왜 만들었냐고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서 했어야지. 그건 중립을 안 지켰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니 좀 맞죠. 예, 맞기 아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당초부터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죠, 문제가.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좀 불이 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동안의 법원 판례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가 어떻다 이렇게 상당히 말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막 좀 복잡하다. 언제쯤 풀릴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네. 어느 정도 좀 모양이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래도 상인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안 할 경우에는 또 공존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좀 같이 좀 화합을 해서 상인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하려면은 좀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그런 걸 좀 이슈화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좀 대승적 결정을 해서 상대방을 인정하더라도 만약 한쪽이 되더라도 좀 인정을 해서 좀 그런 쪽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을 주축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께서 공정하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공정하게는 당연히 공정하게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러한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있는 일이고 상인회가 또 잘 돼야 지역 경제도 아이, 또 살아나고 그럼요. 그런 네, 거기 네. 때문에 의원님들도 네. 좀 저희들이 어떤 만약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떤 상황이 돼서 그런 방향이라든가 제시가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도 좀 대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셔가지고 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아무래도 정제에 대한 질의가 제일 많죠. 우리 의원님들 이계리 의원님들 제가 다 질의를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좀 경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질의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제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좀 볼게요. 사업에서 281쪽인데 1조 문화 전통시장 또 태평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이에요. 예. 이 세출 부분을 보면은 1억 8천에서 태평시장 같은 경우는 9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또 문화전통시장은 1억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까 대전시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 직접 납부한 지방비 때문에 이제 12분이 이렇게 직접 납부했죠. 예. 그래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원래 설명해 주세요. 지금 예. 문화관광형 우리 태평 전통시장하고 문창 전통시장이 지금 문화관광형 2년 차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게 원래 이제
자치구로 해당 자치구로 배부를 해서 자치구에서 이제 직접 저기 배부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공단에다가. 근데 이제 그 시에서 그냥 그 갑자기 직접 저기 입금을 해서 자치구로 교부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삭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직접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교부를 한 거예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문화전통시장 8천만 원, 태평전통시장 9천만 원을 이제 직접 이제 투입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 지방비를 받아서 이제 같이 이제 주는 거거든요. 네. 지방비를 받아서 네. 지방비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예, 국비도 있으니까요.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투입을 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형의 그 시장은 예. 그 국비도 보조가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비하고 국비를 다 받아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이제 시장에다가 지원을 그렇게 되는군요. 예.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화전통시장도 그렇고 태평전통시장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이 보유한 이제 자원하고 또 지역의 역사 또 문화관광 자원을 이렇게 연계해서 지역 특색에 맞게 쇼핑과 이제 문화 체험이 가능한 이제 이게 육성 사업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치밀한 세부 사업 계획서와 또 시장과 이게 맞춰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 같은 것도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 좀 전달해주고 그래요? 요런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그 문화관광형 그 사업이 공모가 뜨면은 네. 자체적으로 응모를 해요. 예.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그 태평시장하고 그 문창시장 예산이 1,0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 문창시장 아니라 예. 문화전통시장. 예. 예. 문창. 예. 예. 그런 게 뭐냐면은 금액에 맞춰서 이제 시장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국가에서 그걸 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죠. 예, 여기는 어느 정도의 사업이 된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걸 결정이 되면은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더 태평 전통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전통시장이잖아요. 예. 또 지금 달빛 별빛 다구이 축제 예. 그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 경제과 이제 직원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또 고생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장을 보면은 아주 지금 많은 고객들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것은 뭐 우리 또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시장 상인들도 같이 상생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전통시장을 성공을 시킬 수가 있을까 하고 상인들이 무던한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이 되는 만큼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바짝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어쨌든 저 열심히 하고요. 일자리 경제과는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요. 예. 진짜 의원님들이 많이 격려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 더 힘이 나서 잘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야 직원분들 고생하신다고 격려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부터 아마 2차 민생 쿠폰이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자리 경제과 직원분들 그리고 특히 시장 활성화팀이 굉장히 많이 바쁘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1차 소비 쿠폰 때 저희가 3,800명 정도가 주구통을 통해서 민생 소비 쿠폰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때는 조금 지난 1차 때보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직원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형관리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형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수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해를 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